세상 collapsing 앞보다 gentleman If you're unready We spend the right day like time Whispering up ourselves freezing days Avalation metal red like sun I saw that light You just wait for me But I cross and try after school Roll up drink up for you You wait the picture 작가를 알면 스토리가 보인다 라고 해서요. 저희 언어세상의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그동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세상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뭐 기타과도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리딩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언어세상은 잘 아시겠지만 챕터북, 리더스 그리고 미국 교과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상품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 리딩에 관련된 세미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세미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셨겠지만 오늘은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고 작가를 알면 조금 더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리딩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챕터북 읽기 오늘 어머님 중에 이렇게 아이가 이제 챕터북을 읽기 시작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챕터북 처음에 시작하는 거 그리고 챕터북 읽으면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챕터북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챕터북 읽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reading comprehension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작가와 스토리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서는 저희 A to Z Mystery 시리즈하고 스태핑 스톤즈하고 샘플로 보면서 어떻게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에 질문들을 던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딩이 다 좋은 건 아시죠? 리딩 우리 왜 하는지도 항상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비디오도 많이 보고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영어 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몇 가지 써봤는데 이거 이외에 또 어떤 이유들로 챕터북 많이 읽히세요? 리딩 왜 시키시죠? 한국어로 된 책이라도 리딩 왜 많이 하시죠? 답이 여기 다 있어서 그렇죠. 네. 첫 번째 재밌으라고 많이 읽고 그리고 expanding information 정보 습득을 많이 해야지 나중에 학교 갔을 때도 학교에 가서 그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정보를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데에 많이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visualization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요즘은 컴퓨터나 인터넷, 비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이 아이들이 많이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상력이나 자기 스스로 시각화하는 능력들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독서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analytical thinking skills. 요즘 점점 많이 이야기가 되고자 하는 거 특히 국제중, 특목고 이런 것들 이야기되면서 아이들이 그냥 똑똑하다, 예전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똑똑하다라는 게 점점 정확히 어떤 걸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텍스트를 나의 경험과 미루어서 비판해보고 이 텍스트를 어떻게 다른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의 다른 정보들과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아이를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스킬들을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잘 닦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Expanding vocabulary. 단어 습득에 독서가 가장 좋은 걸 많이 아시죠? 그래서 물론 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이용해서 이메일도 쓰고 뭐 연습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컴퓨터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스펠링 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스펠링의 정확도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하고 직접 쓰는 거하고는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리딩을 점점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통문자에도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스펠링에도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Improving Spelling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챕터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아이는 스토리북 읽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어머님도 계신데요. Picturebook, Storybook, Readers, Chapterbook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혼용되어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 걸 왜 물어보시나요? 들으려고 왔죠? 알면 오겠어요? 이러시는 얼굴들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전 다 알아요 하시는 어머님도 계시고요. 첫 번째, 먼저 픽처북, 스토리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픽처북이나 스토리북은 거의 동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픽처북, 픽처,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말하면 동화책이죠. 한국어에서 말하는 동화책의 개념은 픽처북이에요. 그래서 전래동화라든지 어떤 텍스트 자체가 심플하고 그림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픽처북이라고 하고, 리더스는 반면에 이제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읽기 시작했어요. 파닉스를 하면서 소리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조합을 해 나가면서 읽기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움이 될 만한 심플한 텍스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리더스죠. 그래서 리더스는 읽기를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는 디코딩에 관련된 리더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리딩을 점점 해 나가다가 이제는 리더스의 두께가 점점 많아지면서 챕터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챕터북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챕터북은 보통 두께가 한 60페이지에서 80페이지 정도 그렇게 되고요. 딱 책을 열었을 때 어떤 그림이 일부분 조금씩 들어가 있는 챕터북이 아이들이 조금 더 소화하기 쉽다라고 느껴지고요. 책을 딱 열었을 때 한 페이지 안에 글씨가 한 80자? 60에서 80자 정도. 그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글씨 크기가 그럼 굉장히 크겠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글씨 크기가 많아지면서 100자, 120자 이렇게 점점 많아지겠죠. 이렇게 그런 책들을 챕터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시면은 한 책에 챕터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보통 챕터 10개 미만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시작하는 게 주니비 존스. 제가 글씨 얘기를 잘못했네요. 텍스트 글자가 훨씬 많죠. 텍스트 글자가 한 120에서 150 정도 되는 책이고요. 주니비 존스라든지 매직 트리 하우스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시작하는 챕터북이죠. 주니비 존스를 시작하는 이유는 주니비 존스의 주인공이 6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하고 가장 비슷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나이라고 해서 6살부터 많이 읽고요. 또 매직 트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non-fiction 지식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리딩 레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이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챕터북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직 트리 하우스도 있고 프레니도 읽고 이렇게 읽다 보면 점점 리딩 레벨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리딩 레벨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은 RL이라고 써 있는 게 리딩 레벨이에요. 그래서 리딩 레벨 1.8 2.5, 3.5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리딩 레벨 3.4 그러면은 보통 한 3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3.4라고 해서 꼭 3학년만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매직 트리 하우스도 리딩 레벨이 보통 1.8에서 한 3.3 이 정도 그 사이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7세에서부터 초등 5학년까지 두루두루 읽거든요. 그러니까 리딩 레벨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책을 골라서 읽으면 되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책을 선정하는 지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챕터북을 읽는 거는 그렇게 챕터북, 리더스, 픽처북, 리더스, 챕터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자체는 어떻게 리더로 변형이 될까요? 픽처북 읽을 때 하고 챕터북 읽을 때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다르죠? 좀 큰 아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이렇게 쭉 발달 과정을 보셨으니까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많이 읽히질 않으셔서 많이 읽히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늦게 오신 어머님. 어떻게 아이들이 리더로 바뀌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보통 2학년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리더로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학년을 중심으로 2학년 이전에는 아이들이 리딩 전략 쓰는 거 하고 그 이후하고 급격하게 많이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미국 교과서도 초등 한 2학년을 중심으로 갑자기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다독, 많은 리딩을 하면서 그 사이에 아이들이 배경 지식도 많이 쌓아지고 리딩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2학년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인 리더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자체를 보면 보통 2학년 이전에는 굉장히 심플한 나레이티브나 혹은 여러 가지 텍스트 타입들, 그 플롯이 굉장히 단순해서 읽으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플롯 구조들을 된 거를 많이 읽어요. 2학년 이후에는 조금 더 복잡한 라인들, 읽으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조금 더 복잡한 플롯들을 많이 읽고요. 또 한 가지,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는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전에는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2학년 이후로는 그 이전에 쌓았던 지식들을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읽고 있는 텍스트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그만큼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후에 어려운 텍스트를 읽어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남들보다는 다른 조금 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리딩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면서 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픽처북이나 스토리북은 소리 내어서 많이 읽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소리 내어서 많이 읽어주세요. 근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읽으려면 조용히 읽어야 되죠. 그래서 그 트랜지션 피리어드가 보통 한 1학년 2학기, 보통 1학년에서 2학년 그 사이 때 나타나는 게 아이들의 속도 그리고 리딩 전략 중에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건 그만큼 파닉스 스킬, 디코딩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루언시, 얼마만큼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가. 그래서 2학년 이전에는 소리 내어서 많이 읽고 스트럭처나 발음이나 소리들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게 중요하고요. 2학년 이후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기본기가 다져져 있다면 이제는 조용히 책을 읽어가면서 집중해서 그 내용과 어떠한 리딩 전략을 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더 좋은 리딩 전략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만드시려고 다 여기 오신 거죠. 네. 그러면은 챕터북 읽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크게 세 가지 보면은, 첫 번째, 챕터북을 읽으면 아이들이 단어 이해하는데, 그리고 텍스트의 구조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단어가 그냥 뭐 단어책, 보통 단어 학습서 같은 경우에는 단어만 가지고 많이 외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떠한 리딩 지문에, 특히 소설 같은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지문 속에 있는 단어들이 자꾸 지문 속에서 나오니까 훨씬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볼 수 있을 거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그냥 아이들이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나와 있는 캐릭터의 느낌이라든지 어떤 무드라든지 혹은 non-fiction적인 사실들이라든지 자신과 텍스트, 자기가 읽고 있는 텍스트를 자꾸 연결시켜 가면서 조금 더 자기의 지식을 넓혀나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챕터북을 읽고요. 또 한 가지, predicting solutions. 어떠한 읽기를 하다 보면 항상 픽션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problem solving skills를 챕터북을 읽으면서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은 굉장히 제너럴한 이유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하셔서 챕터북을 왜 읽히시죠? 한국에서? 네? 영어 공부하려고, 그렇죠? 영어 공부하려고 사실 챕터북이 익히죠. 근데 영어 공부라 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어떠한 영역들을 챕터북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챕터북을 통해서 어떠한 언어적인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그런가요? 딱 어머님들, 우리 챕터북 이거 하나, 이거 이만큼의 돈을 주고 샀으니까 얘가 이걸 읽으면 이거 하나는 얻어가겠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세요? 잘 외우지 않을까. 그렇죠. 예. 단어 습득 때문에 어머님들이 가장 챕터북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한국 어머님들은 단어가 가장 큰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로지 단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쭉 보면은 리딩 스킬, 리딩에 다양한 전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스키밍도 있고 스캐닝도 있고 빨리 읽기도 있고
이렇게 읽는 것도 있고, 뭐, 띄엄띄엄 읽는 것도 있고, 단어를 빨리 파악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리딩 전략들을. 근데 그것들을 실제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이러한 챕터북이죠. 플루언시. 그렇게 빨리 읽는 것들을 어렸을 때는 소리 내어서 빨리 읽는 유창성을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읽어나가는 플루언시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죠. vocabulary, 단어 습득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phonics. 한국 어머님들이나 한국에서는 보통 phonics는 phonics 책 5권 끝나면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데 무슨 phonics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미국이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친구들은 phonics를 길게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책, 자음, 단모음, 장모음, 이중자음, 이중모음 이거 했다고 5개 했다고 phonics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떠한 관계들이 가지고 있는지 책 속에서 자꾸자꾸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읽는 챕터북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phonics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가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머님들이 자세하게 좀 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많이 보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만한 센텐스 구조들, 어떠한 어머님들이 리딩 레벨을 그래도 자세히 보셔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리딩 레벨이 낮으면 문장 구조가 그만큼 심플하겠죠. 리딩 레벨이 높아지면 문장 구조가 그만큼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나의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수준의 책을 고르는 그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리딩 레벨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리딩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보니 문장 구조도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러한 챕터북을 통해서 스트럭처를 많이 가져가죠. 그런 스트럭처들을 가져간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라이팅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들을 끊임없이 봐야 돼요. 끊임없이 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본 모델들을 다시 분석을 해가는 과정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그래픽 오거나이저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그거를 지문을 다시 분석해보는 거. 그래서 분석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책의 구조들을 많이 해체해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체해보면서 다시 그 해체한 것들을 모았을 때 자기의 라이팅으로 다시 생산해낼 수 있겠죠. comprehension.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가장 중요한 거는 comprehension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non-fiction 같은 경우에는 non-fiction의 지식들을 많이 체크업을 하시지만 fiction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fiction의 요소들을 많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책의 주인공이 누구야? 세팅이 뭐였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또 여기 주인공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그래서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관점, 초등학교 2, 3학년 이후가 되면 point of view, 라이터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이런 글을 쓰는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냥 텍스트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학의 요소들을 짚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책을 정말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comprehension 체크업을 하셔야 되죠. comprehension 체크업 하세요? 아이한테 딱 책 사주고 너 이거 이해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진 않으시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가 책을 이해하고 있는지 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스토리를 알고 있나? 그렇죠. 그 스토리를 애가 알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이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 번역판이 있어야 되죠. 또 한글 번역판이 없을 경우에는 쑥쑥이나 기타이나 이런 데 막 검색하셔서 줄거리 라인을 딱 잡아오시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님들이 또 아이하고 같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조금씩 읽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핸드아웃 드린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보면 reading log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줄거리 파악까지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얼만큼 읽었는지 아이가 읽은 분량, 시간, 그리고 오늘 읽은 거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간략간략하게 정리하는 하나의 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보시면은 기존에 무슨 북 리포트나 그래픽 오거나이저도 물론 많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컴프레션을 얼만큼 했는지 체크업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걸 일일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모든 책을 다 이해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자기가 읽고 있는지를 아이와 같이 하나의 기록해 나가는
어떤 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comprehension 체크업하는 것과는 조금 약간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의 읽기를 확인해주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한 가지 자기가 오늘 읽은 거에 대해서 최소한 한 가지의 문장으로 써보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체크업하실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comprehension을 잘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comprehension 전략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monitoring comprehension이라고 썼어요. 내가 책을 읽는데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지 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에 단어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읽으면서 자기의 리딩을 자꾸자꾸 생각해보는 과정 그것이 첫 번째 monitoring comprehension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훌륭한 리더들은 자기가 지금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못 이해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못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문맥상의 구조로 미루어 보아 그 뜻을 유추해 본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이해해 가는 거죠. 첫 번째 monitoring comprehension입니다. 두 번째, graphic organizer나 semantic organizer 이런 맵들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것들.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preview and prediction balloon 같은 거 사용하셔서 이 책의 타이틀이 뭐야? 써보자. 이 책의 타이틀이나 뒷지를 보니까 어떤 내용일 것 같아?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 여기다 같이 써보자. 혹은 이 책의 그림을 보니까 어떠한 내용일 것 같아?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책의 내용들을 미리 한번 짐작해보고 프리딕션 해보고 나중에 읽고 나서는 같이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그래픽 오거나이저죠. 굉장히 훌륭한 어떤 아이들의 컴프레hension을 체크업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answering questions. answering question들은 보통 이런 챕터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시면 질문이 같이 많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월식 같은 것들. 그랬을 때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는 거. 그리고 혹은 어머님이 주인공이 누구야?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을 때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answering question이라고 했는데 질문에도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탄에서 있었던 이전에 세미나 같은 것들 보시면은 저희 다른 연구원이 진행했던 세미나들 보시면은 이런 QAR에 대해서 보셨을 거예요. Question Answer Relationships. 그래서 질문을 잘 이해해야 답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서 right there.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야? 책의 한 페이지를 딱 봤을 때 답이 거기에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 책을 여러 장 이렇게 뒤척거리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search 관련된 질문들도 있고 혹은 자기의 경험과 작가를 연결시켜서 대답해봐야 하는 그런 타입의 질문도 있고 혹은 나의 경험만 미루어 보아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4가지, 크게 4가지로 질문의 형태가 구분이 되고 질문을 잘 이해해야 거기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딩 전략이 QAR이에요. 그런데 4번째, 또 리딩을 잘하는 친구들은 읽으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내요. 그게 오늘 같이 이야기하실 questioning the author. 자기가 끊임없이 읽으면서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들이 텍스트 자체에 관련된 질문도 있지만 혹은 작가에 관련된 질문들. 이 작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 작가가 왜 이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 작가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자꾸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텍스트 자체를 이해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questioning the author, 리딩 전략입니다. recognizing story structure. 스토리 맵을 그래서 많이 작성을 하시죠. beginning, middle, end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 어떻게 엔딩으로 끝났는지들 이렇게 스토리 맵을 쭉 순차적으로도 많이 정리를 하시는 게 스토리 전체를 파악하는 데 또 많이 도움이 되죠. 또 한 가지 summarizing. 간추려서 이야기 보라 라고 이야기도 하세요. 근데 summarizing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한테 summarizing 해보라 그러면 물론 외국 아이들도 많이 처음에 그렇지만 beginning sentence, 앞쪽에 나와 있는 문장을 몇 개 가져다가 쫙 써요.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문장을 몇 개 가져다가 또 써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갖다 이렇게 딱 써요. 그리고 summarizing이래요. 근데 이건 summarizing이 아니죠. 그리고 summarizing도 그렇고 어떤 retelling도 그렇지만 텍스트를 읽고 나서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해서 나의 언어로, 나의 표현으로 다시 쓰고 다시 말하는 것들이 summarizing, retelling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거나 훈련을 안 하다 보면 그냥 그대로 문장을 가져다 쓰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지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나의 언어로 잘 써머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questioning the author, 질문, 내가 읽으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가면서 텍스트를 읽는 게 questioning the author,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걸 지금 query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query가 question하고 어떻게 다른지, query도 질문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질문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은요. 기존에 있었던 질문들은 아이들이 텍스트의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assess, 어떤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죠. 그래서 WH question, what, where, when, how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 텍스트 자체 내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이해했는지 factual에 가까운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질문들은 작가의 의도라든지 어떠한 작가가 이 글을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썼는지 조금 더 그 텍스트 자체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comprehension 단계, 그리고 그 텍스트 자체보다는 한 가지 더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추론의 문제들 생각해내고 답변하는 거니까 이전에 있었던 reading comprehension보다는 레벨이 훨씬 더 높죠. 그렇게 레벨이 높은 질문들을 만들어가고 대답함으로써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comprehension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리딩 전략의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또 한 가지, 기존에 있었던 리딩 comprehension 문제들은 보통 아이들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반면에 지금 있는 것들은 책을 읽어가면서 자꾸자꾸 읽는 아이 스스로가 질문을 생각해내고 그러면서 조금 더 텍스트와 자기와의 관계를 인터랙티브하게 리딩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텍스트를 다 읽고 나서가 아니라 읽어가면서 읽기 전에 자꾸자꾸 작가가 왜 이렇게 썼는지 어떠한 표현이 정말 이 의도인지를 생각한다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질문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questioning the author, query 질문의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질문들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보면은요. initiating queries 하면은 아이들이 책을 읽기 전에 혹은 그 텍스트, 오늘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읽기 전에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What is the author trying to say here? 정말로 작가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책 커버를 보고 책 커버만 봤을 때 보통 우리 prediction하고 아까 했었던 balloon 해서 prediction graphic organizer 차트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작가가 왜 이런 The Vampire's Vacation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왜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제목이 왜 이게 작가가 이렇게 썼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What do you think is the author want us to know? 그림을 봐봐. 작가가 혹은 일러스트레이터,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왜 이렇게 그림을 썼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 그림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으시죠? 뱀파이어에서 이렇게 블랙 캡 입었는데 안에는 이렇게 하와이안 무늬의 티셔츠를 입었어요. Follow-up queries. 책을 읽어가면서 혹은 읽어가는 과정 후에도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게 What does the author mean right here? 텍스트를 읽으면서 아이가 땅 집으면서 작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That's what the author said. But what did the author mean? 마찬가지로 텍스트 자체가 쓰여져 있는 거하고 그 뒤에 숨겨진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Why do you think the author tells us that now? 왜 이걸 지금 이야기해 줄까? 왜 이 문장이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책 많이 읽으세요? 신문은 많이 읽으세요? 인터넷 신문. 신문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읽으세요? 왜 이 사설에 오늘 이런 글이 썼을까?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이런 글이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이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하는 과정들을 thinking aloud, 생각을 말로써 나타내는 과정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모델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들을 말씀으로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도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똑같이 그 프로세스를 적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가와 스토리북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매직 트리 하우스도 많이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매직 트리 하우스 책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작가는 아시죠? 모르시나요? 메리 포프 오즈본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은 서치도 많이, 리서치도 많이 해서 이 작가는 책을 쓰기 전에 하나의 리서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리서치 사실을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허구를 같이 넣어서 매직 트리 하우스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속에는 어떤 팩트나 사실들이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어머님들이 이 책이 그냥 뭐 아이들 역사나 지리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더라 해서 많이 사주셨는데 시리즈를 이렇게 쭉 보시니까 어떠한 공통점들이 보이세요? 이 작가가 좋아하는 주제가 어떤 거일 것 같아 보이세요? 자연? 동물들이 막 보이시죠? Dinosaurs. 그러니까 이렇게 커버만 보셔도 이 작가가 좋아하는 게 동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동물을 주제로 한 것들도 좋아하고 어떤 이런 디자스터에 관련된 재해나 재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두 번째, 잭 파일이에요. The Zack File. 이거는 이 친구가 잭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아빠가 이혼을 해서 아빠와 같이 뉴욕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아주 황당한 이야기들을 겪는 그런 책인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작가의 제목들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작가는 어떤 것들을 주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이거는 The Great Grandpa에 관련된, 그러니까 증조부, 외조부, 자기 아빠의 아빠, 뭐 엄마의 아빠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환생해서 고양이로 나온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은 My son, the time traveler. 자기의 아들이 시간 여행을 해서 나의 세계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또 보시면 grandma. 할머니가 약을 잘못 먹어서 티네이저 점점 어려져서 10대, 문제야 10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아기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다시 나중에 나이가 들게 하는 거를 다시 먹은 그런 이야기예요. 할머니 관련된 얘기. 또 여기는 지금 할머니가 야구를 하는 거죠. 또 My teacher ate my homework. 내 선생님이 내 숙제를 먹었대요. 쭉 보니까 뭐에 관련된 게 많아 보이세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보이시죠? 이 작가, 이 지금 세팅 자체도 이 아이가 아빠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빠하고만 둘이 살고 있는데 이야기의 주제가 이렇게, 주제는 뭐 각각 다르지만 등장인물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가족하고 얽힌 내용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족 혹은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이 작가는 가족이나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같이 함께 보실 A to Z Mysteries 이렇게 쭉 보시니까 어떤 게 많이 보이세요? 그림만 이렇게 제목 다 안 보셔도 그림만 딱 보기 어떤 것들이 많이 보이세요? 동물이 많이 보이시죠? Canary, 새도 보이고 여기 falcon 마찬가지로 또 이런 새도 보이고 jaguar 이거 뭐 진짜 jaguar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보이고 이거는 사실 오랑우탄이에요. 판다도 여기 판다도 보이고 말도 보이고 T-Rex 다이노소어도 보이고 또 white wolf도 보이고 늑대도 보이고 작가가 굉장히 동물들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왜 그런 거 보니 이 A to Z Mystery는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작가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친구들에게 글을 조금씩 이렇게 써놨어요. 거의 많은 책들이. 그래서 이 글들을 읽다 보면 이 작가의 의도라든지 이 작가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You can probably tell that I like animals. 이게 지금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내 시리즈물을 쭉 보아하니까 내가 되게 애니멀 좋아하는 거 이유를 알겠죠. 왜 아까 봤던 것처럼 새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Deadly Dungeon에서는 어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이렇게 그런 동물들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커버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셨던 울프 같은 것도 원래 이렇게 보호해야 하는 늑대인데 사냥꾼들이 몰래 가져가려고 하다가 그것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작가 자체가 굉장히 동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작가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이런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거 조인도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도 와서 한번 같이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제가 동물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거는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 어떤 보호해야 하는 동물들을 지켜가는 그런 것들에 아이들도 같이 동참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보실 거는 The Vampire's Vacation이에요. 주제가 아까 이 앞 전전에 페이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가가 굉장히 클레버한 게, 보시면은 제목이 항상 A로 시작하는 거는 The Absent Author, The Bold Bandit, The Canary Caper, 이런 식으로 A로 시작하는 형용사의 명사, B로 시작하는 형용사의 명사,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A부터 G까지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쭉 전개가 되는데, 이 주인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 친구가 Dink, Ruth, Josh, 이 세 명이 친구예요. 근데 얘네들이 약간 탐정 같은,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친구들이 어떤 뭐 퍼즐 같은 걸 찾아낸다든지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구해낸다든지 그런 내용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림만 보고 제목만 봐도 뭔가 흥미로운 제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오늘 같이 보실 책은 The Vampire's Vacation이에요. 제목을 보시면 The Vampire's Vacation, 그림이 딱 보이시고 이름이 보이시죠? 런 로이. 이 작가의 이름도 런 로이. R로 시작하죠? 다. 이런 작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이렇게 굉장히 작가가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많이 숨겨놨어요. 그림을 딱 보니까 이 책이 뭐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탐정소설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이 시리즈는 탐정소설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고를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예? 뱀파이어에 대해서, 뱀파이어가 진짜 있을까? 뱀파이어가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Vampire's Vacation이래요. 뱀파이어도 휴가를 가네요. 뱀파이어가 진짜 휴가를 가면은 어디로 갈까? 여기 지금 뒤에 날씨는 뭐가 보이세요? 석양이 보이시죠? 뱀파이어는 보통 밤에 활동을 하죠? 근데 이렇게 선글라스 끼면 낮에도 활동해도 될까요? 그리고 뱀파이어가 휴가 중이니까 뭐 낮에 다녀도 상관없을까요? 그럼 뱀파이어가 휴가 중이면 사람들을 안 물까요? 안 물 것 같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뱀파이어 안에 하와이안 프린트 티셔츠 보이시죠? 뱀파이어가 어디로 휴가를 갈 것 같아 보이세요? 바닷가? Maybe. 근데 카메라는 좀 예전 거네요. 디지털 카메라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쿨러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안의 내용을 여러 가지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왜 작가가 Vampire's Vacation이라고 제목을 적었을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아? 아이가 나름대로 자기의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 퀘스천들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WH 퀘스천들은 굉장히 정답이 있고 없고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이의 생각을 듣는 것보다는 이게 정답, 얘가 말하는 게 정답이거나 아니면 오답이거나 확실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좀 많이 꺼려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질문들은 정답이 없죠. 엄마도 모르죠. 선생님도 몰라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크리티컬 띵킹 스킬들을 길러주고 자기의 비판력, 자기의 의견들을 피력하는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익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세 명이 자기네 동네의 슈퍼마켓에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긴 사람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림만 딱 봐도 뭐 의심치 않죠. 이 세 명이 지금 이 사람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His slicked black hair was also black. His skin was ghostly pale. Dark sunglasses were perched above his long nose. 이 사람에 대한 건데 머리에 아주 기름 쫙 발라서 뒤로 딱 넘기고
까만 머리에 피부는 하얗게 창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탁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네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을 보니까 얘네들이 의아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저 사람 누구 닮지 않았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을 것 같아요? I know what they look like. 여기 이렇게 보면서 Have you ever seen a vampire, Josh?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뱀파이어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뱀파이어 본 적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물어보니까 Vampires have skinny lips and really pale skin, like him. 뱀파이어들은 저렇게 아주 입술이 얇고 피부가 창백하대요. 이 남자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 남자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뒤돌아서 문 앞에 가더니 확 고개를 돌리면서 씩 웃는 거예요. 애들을 보고.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겠죠. 애들이. 이 남자 웃는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면 그림을 자꾸 보고 있으면 약간 소름 끼쳐요. 안 그러세요? 그러면서 남자가 He smiled and nodded at the kids. 이렇게 딱 웃더니 고개를 딱 끄덕이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 사람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따라가 보자. 그리고 막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라는 아줌마가 하는 앨리스 다이너에 식당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이 아줌마가 그런 사람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딱 보시면 뭔가 수상한 거, 그림만 딱 보셔도 뭔가 눈에 딱 띄시는 거 없어요? 뱀파이어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때 그림을 딱 보시면 뭔가 눈에 딱 띄시는 거 없어요? 네? 뱀파이어는 뭘 좋아하죠? 피를 좋아하죠. 어디를 보통 영화를 보면 보통 어디를 많이 물죠? 목을 물죠. 저 그림에 뭐가 보이세요? 이제 보이세요? 이제 보이는구나. 여기 뭐가 있죠? 책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챕터 보고 약간 그림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림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클루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 엘리라는 아줌마가 보통 되게 친절하고 이런데 그런 사람 본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탁 돌렸는데 She turned around just as she finished sticking a small round band-aid on the side of her neck. 여기다가 딱 밴드에이드를 붙인 걸 딱 봤어요. 여기다 반창고를 왜 붙였을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들어오는 거 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근데 그 사람이 뱀파이어일 리가 없어. He's not a vampire, Josh, Ruth Rose said. Everybody knows vampires sleep during the day and come out at night. They hate the sun. Maybe this one is on vacation, Josh said. 뱀파이어는 낮에 안 다녀. 뱀파이어들은 밤에만 다녀. 너 그거 몰라? 다른 사람들 다 알아. 그러니까 친구 조시가 하는 말이 Maybe 이 사람은 지금 이 뱀파이어는 휴가 중인가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읽으니까 이 문장을 왜 작가가 여기다 이렇게 썼을까요? 이 책의 제목이 뭐였죠? The Vampires on Vacation이죠. 제목하고 여기 있는 문장하고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그냥 읽는 것처럼 보여도 자꾸 읽으면서 이런 문장이 있으니까 제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작가가 그래서 여기다 이런 문장을 넣어놨구나. 이 제목하고 연결하라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밖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막 뛰어가서 저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같이 가보자. 막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The Book Nook이라는 서점을 들어갔어요. 서점에 가서 이 서점에 있는 아저씨한테 혹시 여기 서점에 누구 들어오는 거 못 봤어요? 그랬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하는 말 Did you kid live here? Live this? 그러면서 아저씨가 말을 하시는 게 여기다 니네가 이거 놓은 거야? 누가 여기다 돈을 놓고 갔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돈 놓고 간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아저씨가 진짜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have any books about vampires? Josh asked. 조시가 물어봤어요. 혹시 뱀파이어 관련된 책 혹시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찾았어요. 그런데 책이 있어야 될 칸에 책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상하다. 왜 책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Well, that's strange. He muttered. It was here an hour ago when I dusted the shelf. 내가 이렇게 1시간 전에 청소할 때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저씨가 He leaned over. His neck was level with Ding's eyes.
아저씨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친구, 딩크라는 주인공 친구하고 이렇게 아저씨 목하고 이렇게 눈이 맞을 정도의 레벨을 왔어요. 근데 이 전에 화면 보시면 이 아저씨가 뭐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아이들은 지금 뭘 입고 있죠? 반팔에 반바지에 이런 거 입고 있죠. 주인 아저씨는 뭘 입고 있죠? 긴 양복에 넥타이까지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딩크가 지금 하는 말이 딩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Mr. Paskey wore a crisp white shirt, a necktie, and a suit jacket. Dink smiled. Even in this hot weather, Mr. Paskey dresses up, he thought. 아, 이렇게 날이 더운데도 저분은 저렇게 다 차려입고 계시네. 날이 이렇게 더운데도 저분은 crisp white shirt래요. 이렇게 다리 잘해가지고 아주 빳빳한 화이트 셔츠 있죠. 그런 것들. 이거를 이렇게 쓴 작가가 이걸 쓴 이유는 뭘까요? 누가 날 더운데 저렇게 살짝 잘 차려입고 있죠? 캐릭터의 성격에 대해서 약간 보여주는 거죠. 캐릭터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분이 어떠한 성격,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차려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어컨이 좋은 데서 일하는 사람? 날이 저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잘 차려입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외골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딱 자기의 정도만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막 딩크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Dink noticed a small round band-aid right above his shirt collar. 여기에 셔츠 바로 위에 또 밴데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근데 아까 분명히 엘리 아줌마도 이렇게 동그란 밴데이 있었죠. 보통 밴데이는 이렇게 길죠. 동그랗대요. 분명히 같은 밴데이인 것 같아요. 오, 진짜 이상하다. 애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아, 이제는 그러면 이상하긴 뭐 이상해. 우리 집에 가서 놀자. 그래서 루스로스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컬러링을 하는 거예요. 루스로스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작은 꼬마 동생인데 꼬마 동생이 이렇게 컬러링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레용은 보라색 크레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색칠하면서 Hey, that's a neat color. It's party purple. 얘기하면서 야, 이거 진짜 색깔 이쁘다. 이거 보라색이야. 예쁜 보라색이야. 막 이렇게 색칠하면서 하는 말이 I wonder if the guy we saw sleeps hangs upside down, Josh said. 아까 본 그 사람 혹시 거꾸로 자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I hate to spoil your fun, Dink said. Bats sleep that way, not people. 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박쥐들은 거꾸로 자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그랬더니 And vampires aren't real, Brewster said. 브루스로스가 얘기하기를 뱀파이어는 진짜가 아니야. 그랬더니 Dracula was a real person, Josh said. 드라큘라는 진짜 사람이야. 내가 진짜 읽은 적 있거든?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아 보이세요? I read about him. 책장! 책이 또 어디 가면 많이 있을까요? 도서관을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진짜 도서관에 가서 리서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리서치도 하고 여기저기 또 막 사람들 찾아서 드라큘라 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거꾸로 자는 얘기 했잖아요. 박쥐는 거꾸로 자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잘까? 이 사람이 사람이니까 호텔에 가겠지. 그래서 이제 호텔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그릴라 호텔이에요. 그래서 상그릴라 호텔에 가서 혹시 이 아저씨 여기 지배인한테 또 물어봐요.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물어봐요. 나에게 묘사해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Mr. Lincoln, 이 사람 이름이 링클레터예요. He squinted his eyes and pursed his lips. 이렇게 눈을 이렇게 머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딱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지금 시각화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찡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입술도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런 모습을 상상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이 사람의 지금 작가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뭔가 초조할 때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묘사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막 묘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요, 뭐 까맣게 입고 머리도 이렇게 쫙 기름 발라서 넘기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Oh, that would be Dr. Kuller. A. Kuller, a doctor from New York City. 그 사람 이름이 Dr. Kuller래요. 이름은 A. Kuller예요. Dr. A. Kuller. 작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Dr. Acula. Dracula. 아.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오, 그래요? 얘네들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몇 호실을 묵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절대로 난 얘기해줄 수 없다. 그 얘기하면서 Shangri-La guests pay for privacy and I make sure they get it. 우리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유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림에 아무도 눈치 보시셨나요? 그림에 뭐가 보이세요? 이 사람도 여기 랑 밴드가 있어요. 오, 이상하다. 이 사람도 이제 드라큘라가 된 게 아닐까, 뱀파이어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드시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그 사람이 고객의 정보를 얘기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은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Well, 이상하다. Mr. Linklater never gives out the names of his guests, but he did today. 그 사람 고객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해주는데 오늘은 왜 그랬을까? 좀 이상하다. 딩크가 얘기를 했어요. 작가가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글을 읽는 친구들도 한 번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도 뱀파이어라서? 그리고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블락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 맞추기를 막 하다가 보니까 Dr. Acula라고 딱 하다 보니까 이름이 뭐가 됐어요? Dracula가 됐죠. 오! 이상하다! 하고 이제 아이들이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씬이 바뀌어서 뭐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고민해보고 이러다가 그 여자친구인 루스 로즈 여자친구가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진짜 알아냈어. 다 호텔로 와. 이렇게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2명이 호텔로 가서 이 지배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 적 있냐고. Have you seen her? 그랬더니 Mr. Linklater nodded. 그 지배인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하는 말 Yes, I saw him about 20 minutes ago with Dr. Cula. 한 20분 전에 Dr. Cula하고 같이 있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방이 202호실이니까 글로 가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또 하는 말, 근데 이상하다. 좀처럼 고객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사람이 왜 202호로 가라고 했을까? 또 막 고민을 하면서 갔더니 거기에 이런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엘리, 그 다이너 여자분 있죠? 여기 밴딩 했던 분, 체크 돼 있어요. 파스키, 미스터 파스키, 그 아까 북스토어 서점의 주인이었는데 체크 돼 있어요. 미스터 링컨레터, 이 호텔의 지배인이죠. 체크 돼 있어요. 그 다음이 루스 로즈, 그 여자친구, 그 다음에 딩 덩컨, 조슈아 핀토. 그 친구 이름 3명이 이렇게 있는 리스트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리스트일 것 같아요? The names were written in purple. The first 3 names had a purple check mark next to them. 다 purple 마크가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이상하다. 보라색으로 이게 쓰여졌어.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이 친구가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아까 몇 페이지 전에 그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칼라리 가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이 색연필 냄새 좋다 하면서 맡으면서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야. 그 냄새가 그 냄새하고 똑같아.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걸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자기 여자친구, 자기 루스 로즈라는 주인공 여자친구가 이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Dr. Acula라는 그런 영화 속의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뉴욕에서 온 액터, 영화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장난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장난을 막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을 막 뛰어가가지고 식당 갔더니 그 여자분이 알아보고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인해주고 나서 저기 애들이 따라오는데 장난 좀 치게 여기다가 밴데이 좀 붙이라고. 그래서 밴데이 붙이고 이렇게 뒷문으로 도망가고 또 서점 가서도 내가 지금 장난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리고서는 이 호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다 이 모든 게 장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스토리의 라인은 결국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작가는 왜 이 스토리를 이렇게 썼을까요? 항상 재미는 지나가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비하인드 왜 이렇게 썼을까? 작가의 의도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을까요? 드라큘라 없다.
드라큘라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들이?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썼을 것 같아 보이세요?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보니 작가가 이 뒤쪽에다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작가가 편지를 쓴 글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썼나 하면 작가가 In this book 여기서 Josh라는 그 주인공이 까맣게 입은 사람을 보고 뱀파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Have you ever heard this expression?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책의 커버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 결국 책을 다 읽어봐야 이 책이 어떤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The part of the reason for writing this was to remind us. 여기 보면은 사람의 내가 이 글을 쓴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외모는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고 그 사람과 정말 대화를 해봐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대요. 그게 작가의 의도예요. 친절하게도 작가의 의도가 여기는 나와 있어요. 이 책은. 근데 많은 책들이 작가의 의도가 나와 있질 않죠.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잘 모르는 책들은 어떻게 하면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이번에 그런 생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핸드아웃 드린 거 이외에도 이렇게 두 가지의 핸드아웃을 지금 더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웹에서 따로 프린트를 한 건데 펜액션즈는 책을 컴프레hen션을 도와주는데 하나의 도구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뭐 벽에다가 붙여주셔도 되고 아이들 책상에 붙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책을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과 나의 관계, 책과 다른 책과의 관계, 그리고 책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자꾸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It reminds me of when I read. 이 책을 지금 읽으니까 내가 전에 읽었던 이 책의 다른 부분이 생각이 난다.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혹은 내가 지금 이 책을 읽으니까 내가 전에 나의 경험, 내가 뭐 했던 게 생각이 난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책을 읽으니까 내가 전에 내 친구 혹은 선생님, 외국에서 온 선생님 되게 못생겼다고 놀렸는데 알고 보니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과 텍스트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질문이고요. 이 상단에 있는 그걸 조금 더 시각화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책과 나의 관계, 책과 다른 책의 관계, 그리고 책과 어떤 이 세계, 다른 정보 지식과 연결해서 한번 책을 읽어보다라는 걸 시각화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작가의 의도, 메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자라는 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I understand the main ideas. I understand the main ideas of the text. And what the author's messages. 나는 내가 지금 이 책을 읽는데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고자 하면 The text was mostly about 이 지금 읽은 텍스트는 어떤 거에 대한 거였다라고 여기 뒤에다가 적어도 되고 The author is trying to tell us that 작가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I learned, 내가 배운 거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The important details were, 그런 걸 알기 위한 그런 상세한 디테일,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더라. 라고 해서 이 표를 이용을 하셔서 아이하고 읽어가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뒤쪽에 보시면은 www.ronroy.com 이라고 해서 이 사람 작가 본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이 작가가 이 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한테 편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편지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가가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이 A부터 Z까지 시리즈로 쭉 써나가면서 이 A부터 Z까지가 한 번에 다 출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A부터 뭐 D까지 쓰고 나서 E를 지금 쓰고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뭐 P라든지 O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아이들한테 공모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중에서 공모해서 쓰면 그 중에 당첨돼서 하기도 하고, 혹은 뒤쪽에 나와 있는 스켈레톤, 뼈에 관련된 스켈레톤의 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스토리를. 그래서 그 한 아이가 당첨이 돼서 그 아이의 스토리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작가가 글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이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작가 본인이 아이들하고 많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글을 써온 거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아이들도 내가 그 작가의 어떤 세계의 하나의 일부분이 돼서 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작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들을 해줘요. 내가 이 글을 많이 쓰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내가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는다.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그걸 꼭 글로 적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또 작가가 되기 위한 좋은 이야기들을 작가가 많이 해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에 또 글을 쓰기 위해서 뭐 다음에 나올 책에 공모를 했어요. 내가 다음에 쓸 단어가 뭐 O다, R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단어를 쭉 아이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주면 그 단어를 조합을 해서 자기가 또 책을 만들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R이었어요. 그래서 as I began to think about the R book, I made a list of some of my favorite R words. 내가 R에 관련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R에 관련된 단어를 내가 쭉 써봤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내가 좋아하는 R 단어다. 그러면서 R로 시작하는 단어를 쭉 여기다 썼죠. Rabbit, raccoon, rainforest, rainy day. 그래서 단어만 그냥 쓴 게 아니라 단어 옆에다가 간단하게 또 쓴 게 Rabbit, what's cuter than a bunny? Raccoon, I love their little hands.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써주는 거를 아이들에게 모델로 보여줌으로써 아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어머님들이 댁에서 하실 수 있어요. 봐봐, 작가들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거야. 네가 아이디어가 없어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브레이닝스토밍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 글을 잘 쓸 수 있어. 작가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 엄마하고 같이 써보자. 오늘은 A로 시작하는 단어, 뭐 10개만 써보자. 너무 학습적이겠죠? 하지만 그걸 어머님들이 원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혹은,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자기의 이름이, 이제 아이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기 소개할 때. 뭐 여기는 Sally, 여기는 뭐 Tom. 그러면은 자기 이름 앞에다가 하나 형용사를 붙여서 소개를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Tall Tom, 뭐 Pretty Pa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다가 뭐 하나 형용사 붙여서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거를 바탕으로 자기의 또 글을 써본다든지. 작가가 이런 식으로 제목들을 많이 썼을 때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썼으니까 너도 같이 해보자 하고 아이의 참여를 같이 유도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스태핑 스톤을 같이 보실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건 A to Z 미스터리였어요. A to Z 미스터리는 이렇게 전체 정권이 26권, A부터 Z까지 있고요. 스페셜 에디션 2권에서 전체가 28권이에요. 스태핑 스톤즈는 또 다른 챕터북이고요. 장르가 7가지 정도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그래서 프랭켄슈타인이라든지 뭐 톰 소이어의 모험이라든지 비밀의 정원, 이런 아주 유명한 클래식도 많이 있고요. 판타지물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머러스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픽션,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판타지물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같이 보실 거는 프랭켄슈타인이에요. 책을 딱 보니까 굉장히 어둡죠? 어둡죠? 그 이쪽을 쭉 보니까 여기 함께 읽어보면 Victor Frankenstein is a mad scientist. 제목 주인공의 이름이 나와요. 이 프랭켄슈타인이, 이 사람 자체가 프랭켄슈타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걸 만든 과학자 빅터 프랭켄슈타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빅터 프랭켄슈타인이 이걸 만들었을 때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it, monster. 이름이 없다는 건 결국 뭐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제목만 이렇게 봐도 뒤쪽에 그림이 있고, 그리고 뒤에 커버를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렇게 쭉 알 수 있죠. 그래서 책을 고르실 때 아이들하고 야 이거 좋은 책이니까 읽어봐 이러는 것보다는 책 서점에 가셔서 아이들과 같이 어떤 책이 마음에 들어?
이 책이 뭐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 함께 이야기해 보실 수도 있죠.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너무나 유명해서 안 읽게 됐지 않아요? 영화로만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되죠. 이 글을 쓴 작가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보지 마세요. 이 글을 남자가 썼을까요? 여자가 썼을까요? 제목을 이름을 보셨군요. 제가 이거를 미리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만, 스토리라인만 생각해보면 작가가 누굴 것 같아 보이세요? 남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굉장히 엽기적이고 호러물이고 이런 내용들이고 대부분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작가가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제일 앞쪽에 보면은 자기의 반성같이 내가 이 몬스터를 만들었고 내가 이걸 꼭 죽이고야 말겠다.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I wanted to know about life. What made things live? 자기는 life,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었대요. 어떤 게 삶을 지탱해 주는지, 어떤 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지 그렇게 글을 썼어요. 이걸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철학적이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신에 대한 대항도 될 수 있고 어떠한 그만큼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글이 쓰여진 게 1818년, 190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문명이 자꾸자꾸 많이 발달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이시는 게 I know how to put life into lifeless things. 자기는 생명력이 없는 거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But I did not know how to make a body. 그런데 몸을 만들 줄을 몰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죠?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 시체를 다 토막토막 내서 바디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바디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8 feet tall and stronger than any man or woman on earth. 이 딱 문장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까지 현존했던 어떠한 사람, 여자나 남자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이런 걸 만들고 싶었대요.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 사이언티스트의 오만함? 혹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혹은 사람은 굉장히 큰 걸 좋아하죠. 특히 남자들이 그래요. 이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어린아이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블락사키 놀이를 할 때 여자친구들은 옆으로 많이 쌓아나간대요. 남자친구들은 위로 쌓아나간대요. 그만큼 남자들이 이렇게 높이 가는 거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람도 굉장히 큰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It was I who had thought my creature would be beautiful. 나는 그 크리처가 정말 아름다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But now, when I saw those eyes were wet and yellow like drops of ooze. 이렇게 쭉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이 자기가 만든 크리처를 굉장히 경멸하는구나. 경멸한다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여기다가 It was I who had thought my creature would be beautiful. 이렇게 써놓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런 얼굴이시네요. 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작가가 왜 이런 의도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My creature was smiling, but the man did not see a smile. He saw a jawbone moving. 그 크리처, 새로 만든 크리처는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는 웃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이 뼈, 턱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 보면 이 앞전에도 나오지만 이 크리처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아주 신생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고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사람을 보고 웃는데 사람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외모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이전에 읽었던 뱀파이어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랭켄슈타인 박사가 너무 경멸을 하면서 막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친구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구박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도 다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지고 괴롭히고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강물에 가서 자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노인인데 앞을 못 보는 노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노인은 앞을 못 보니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그리고 뭐 거기 그 집에 있는 딸을 이 사람이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딸하고 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느끼기를 깨워서 같이 도망가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드는 생각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도망을 가도 결국은 이 여자도 나를 미워하겠구나. 나의 이런 외모를 보면 이 사람도 되게 실망을 하겠구나라고 겁을 먹고 거기를 도망쳐 나와요. 그러다가 스토리가 진행이 돼서 이 닥터 프랭켄슈타인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어야 되겠구나. 와이프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와이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와이프를 막 만들다 보니까 But then I thought, what if he had lied to me? What if they had children? More monsters. 내가 만약에 프랭켄슈타인한테 와이프를 만들어주면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더 몬스터를 많이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와이프를 만들다 말고 그걸 조각조각 찢어서 I ran to the table and tore the thing on it to pieces. 여기 보면 thing이라고 써있죠. 그 creature,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이 와이프를 그냥 thing이라고 사물로 지칭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찢어서 강물에 버려버렸어요. Then I threw the pieces of his wife at the window. 바깥에다 다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프랭켄슈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사에게 내가 너의 결혼식 날 너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프랭켄슈타인 박사 결혼식 날 결국은 와이프를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닥터 프랭켄슈타인, 빅터 프랭켄슈타인이 이 프랭켄슈타인을 계속 쫓아서 이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도 복수를 하고 싶겠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생명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죽이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전개가 돼요.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남자 작가가 썼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작가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또 왜 작가가 이렇게 썼는지 더 이해가 깊을 수 있겠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냥 남자 작가가 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여자예요. 1900년대에 살고 있던 여자예요. 1900년대면은 굉장히 여자들이 많이 억압받던 시대죠. 여자가 작가로서 글을 쓰고 있고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서 어떤 인간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런 위험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은 프랭켄슈타인 그 몬스터가 원했던 건 가족이에요.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는 그런 게 결핍했었는데 이런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외모만 보고 이 사람을 구박하고 이 사람한테 못되게 굴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작가가 그렇게 쓴 의도. 처음에 빅터 프랭켄슈타인이 처음에 얘기했죠. 자기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생명을 만들고 싶었대요. 이 작가는 여자 작가예요. 유산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유산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여러 명 죽었어요. 자녀를 한 3-4명 정도 낳았는데 1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자기 자녀가 죽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생명에 대한 집착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물론 아이들하고 이런 책을 읽으면 이렇게 깊게까지 이야기는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들이시니까 그만큼 작가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연결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가를 조금 더 알면 그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썼고 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보이실 수 있겠죠. 조금 환하게 바꿔볼까요? 스태핑 스톤즈의 또 다른 책이에요. 스태핑 스톤즈의 그 장르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휴머에 관련된 장르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제목을 보니까 스네이크 캠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만 쭉 봐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재밌을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스티브 마시라는 그 이 친구 제목이 보이는데요. 부모님이 캠프 바이퍼라는 곳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캠프 바이퍼가 자기는 어떤 컴퓨터 회사인 줄 알고 컴퓨터에 관련된 캠프, 여름 캠프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스네이크 캠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스네이크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만지고 싶지도 않은데 가는데 막 친구들이 자기 뱀들을 막 다 하나씩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 세상에서 제일 큰 뱀 있다 막 이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허풍을 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친구들도 다 알게 되고 나중엔 자기가 뱀도 만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재미있고 웃고 즐기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작가의 의도는 새로운 것들을 항상 시험해 보는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두렵지만 한 번쯤 해볼 만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 읽으시면 굉장히 파니스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작가도 아까 런 로이처럼 이렇게 말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책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보셨는데요. 어머님들이 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리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정말 훌륭한 리더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어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에 사이트워즈가 오랫동안 책을 많이 본 친구들은 단어가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그 단어를 빨리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use title to infer what information might follow. 제목이나 어떤 헤딩들만 보고도 어떠한 정보가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use word knowledge. 백그라운드 지식이 많이 있어서 백그라운드 지식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identify or infer main ideas. 책을 읽었는데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메인 아이디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고 그리고 keep the purpose for reading the text in mind. 내가 이 책을 왜 읽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리딩 전략 중에 첫 번째가 monitoring comprehension이었죠. 내가 comprehension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알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이걸 왜 읽는가. 내가 재미를 위해서 이걸 읽는다면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가면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어떠한 정말 시험에 나올 거라면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혹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잡지 같은 거 읽으실 때 단어 하나하나 다 안 읽으시죠. 흥미로운 것만 읽으시죠. 이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ambiguity. 어떤 자기가 잘 모르는 게 있어도 그거를 뛰어넘고 계속 리딩을 해 나가야 돼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읽으시면서도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국어사전 안 찾으시죠. 대강 문맥으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뜻을 그냥 유추하고 넘어가시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지 훌륭한 리더가 돼요. 이게 영어니까 단어 하나 끝까지 다 사전 찾아가면서 끝까지 다 하나하나 찾아내겠다라는 심정으로 챕터북을 읽으시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괴로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유추해 나가는 훈련을 해 가야지 더 훌륭한 리더, 더 훌륭한 스피커, 그것도 또 한 가지 더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요. 부모님들을 위한 몇 가지 댁에서 해주실 수 있는 몇 가지 팁이에요. 다 아시는 거지만 간단하게 짚고 가면 집에 일단 책이 많고 어머님들이 책을 많이 읽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모델을 보고 배웁니다. 어머님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모델을 봐야 아이들도 똑같이 읽죠. 어머님이 쓰시는 모습을 봐야 아이들도 써요. Explore books together. 아이에게만 그냥 책을 읽으라고 맡기실 게 아니라 가능하면 책을 같이 읽으세요. 책이 너무 텍스트가 어려우면 CD를 틀어놓고 CD를 같이 들으면서 책을 같이 보세요. 아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머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아이에게 항상 소중해요. 그리고 아이도 함께 쓰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책을 그냥 어머님이 사주시는 것보다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을 같이 가셔서 아이와 같이 책을 고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의 흥미에 맞는 책, 아이의 리딩 레벨에 맞는 책들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read aloud with and to your child. 아이와 함께 읽으시거나 아이에게 많이 읽어주세요.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자주 물어보시는 거. How fast should a second reader be able to read? 2학년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읽어야지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7살. 그러니까 한국은 태어나면 1살이잖아요. 이제 미국 나이로, 북미 나이로 했을 때 7살,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분에 한 70개의 단어 정도를 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1초에 한 단어 정도? 그것보다 조금 빠르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탁탁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북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보통의 스탠다드라는 개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What can I do for my child who doesn't like to read? 우리 애는 좀처럼 읽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흥미로워하는 거.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책을 골라주세요. 누구든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읽게 되어 있어요.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닌데 자꾸 남들이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읽으라고 그러고 이상한 거 쓰라고 그러니까 읽기도 싫고 쓰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골라서 읽어서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겠죠. Which words do good readers skip as they read along at the good pace? 어떠한 단어들을 아이들이 뛰어넘으면서 읽으나요? 그런 질문들 가끔 하세요. 빨리 읽으면 아무래도 단어가 중간중간에 많이 좀 띄엄띄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리딩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어떤 스캐닝 같은 경우에는 쭉 읽고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쭉 훑어서 읽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훌륭한 리더는 거의 모든 단어들을 읽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키밍을 한다고 해서 단어를 띄어가는 게 아니라 다 보는 거예요. 본다라는 건 그만큼 머릿속에는 내가 완전히 인지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거죠. 흡수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스토리 이 라인들 챕터북 읽으면서도 그냥 중간중간에 안 읽는 것처럼 쭉 읽으면서도 곳곳에 있는 단어, 곳곳에 있는 문장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훌륭한 리더는 굉장히 많은 리딩 텍스트를 흡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웹사이트를 몇 가지 적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LW Bookstore Language World 웹사이트고요. Teacher Plus 웹사이트는 티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래픽 오거나이저들 많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전혀 안 보여드렸어요. 그래픽 오거나이저 평상시에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 가시면은 캐릭터에 관계된 그래픽 오거나이저도 있고요. 스토리 맵, 어떤 프리딕션 차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기 편리하시니까요. 출력하셔서 아이들과 같이 리딩 컴프리션 정리하시고 전체적인 스토리의 내용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 등등의 웹사이트는 어머님들이 댁에서 아이들과 같이 하실 수 있는 액티비티나 어떤 페이퍼들을 프린트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